매일 잠 보는 남녀 이어가겠습니다. 시장 이슈를 보면서 오늘도 종목 얘기 나눠볼 거고요.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 한복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네,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또 한복을 입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번 주에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네. 네, 수요일, 바로 오늘 수요일이고,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죠? 맞아요. 네, 네.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지만, 오늘은 내일 또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땡겨서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장 좀 변동성도 있고 또 간밤에 나왔던 이슈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서 많이 또 어떤 쪽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연휴가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9월 그리고 10월, 11월, 12월 이제 연말을 향해서 다가가는 본격적인 증시 하반기 증시 장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를 제외하고 뭐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도 올해 지수 자체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 뭐 펀드 매니저들도 실적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음 연봉 협상할 때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연봉 협상이 계약직으로 연봉 협상을 하는데 올해 지수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뭐 펀드 수익률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예상을 뭐 연초에 제시했던 예상치보다 좋지 않을 건데 이런 수익률을 또 많이 올려놔야 내년 연봉 협상 때 좋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저는 올해 하반기에는 좀 공격적으로 아마 좀 투자가 들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 뭐 수익률 올리기에는 대형주보다는 테마주나 아니면 개별주 그리고 좀 섹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집중 투자를 해서 마지막에 이제 수익률을 올릴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산타랠리나 이런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연말에 마지막까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자 어찌됐건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가장 핫한 이슈 한번 네. 다뤄보도록 할게요. 한번 직접 주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보면은 바로 이제 북한이 미국의 9월 하순 대화 제의입니다. 제안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매일 장 보는 남녀 이 원고는 제가 이제 작가님한테 한 전날 오후 한 3시 정도에 넘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한 건데 오늘 새벽에 볼턴이 경질됐습니다. 네. 볼턴 이제 백악관 보좌관, 군사안보 보좌관이 경질됐는데 제가 이제 그랬으면은 제목이 원래 그게 됐어야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9월 하순 대화 제안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강하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대북 강경파 아니었습니까? 폼페이오는 좀 온건파, 그렇죠. 대화를 하자. 네. 볼턴은 강력한 미국의 군사력으로 북한을 압박해서 어떤 궁지에 몰아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이끌어내자라는 게 바로 볼턴의 입장이었는데 네.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질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상당히 유화적으로 갈 수 있다. 좀 노선을 어느 정도 우리가 네,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북한에 대해서 이제 좀 강하게 얘기했던 그 옆에 있던 분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북한의 입장을 더 들어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때마침 9월 하순 대화 제안. 그러니까 이게 때마침이라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대화 제안과 볼턴, 백악관 보좌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경질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예정은 좀 돼 있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의미로 오늘은 경협주 달아볼 거예요. 자, 네. 그러면 다음 주제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제 보면은 미국 측 만남을 어제 이제 최선희 외무성이 제안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안을 했는데요. 굉장히 화답 분위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어제도 미사일 발사와 그 다음에 대화 제안이 이제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아침에 잠깐 눌렸다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의 눌리지도 않더라고요, 어제. 거의 눌리지도 않고 그대로 좀 상승 나왔고, 그런데 이제 어제 굉장히 특이했던 게 제가 이제 리딩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통은 그 경협주가 좀 호재가 나오면 아침에, 그러니까 오전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오후에는 좀 조정을 보여요. 그러니까 워낙 그 경협주들이 윗꼬리를 많이 달리고, 그리고 2018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올해 2월 달에는 하노이 회담이 있었을 때 경협주들이 다 고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9월 달까지 계속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위에 매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북한의 우호적인 재료가 나오면 한번 상승했다가 위에 매물이 너무 많으니까 투매가 나오니까, 계속 매물 나오니까 윗꼬리 달리고 다 나중에는 약하게 마감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강 후약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제는 굉장히 신기하게, 제가 이제 어제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남북경협주가 오후 들어서도 꺾이지 않는 거 보면은 분명히 이 대화 제안은 아침에 나온 내용인데, 이렇게 꺾이지 않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볼턴 보좌관이 어제 이제 장 끝나고 오늘 새벽에 이런 또 재료가 나온 걸 보면은 그렇게 어제 남북경협주가 장 마감 때까지 강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협주는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강한 수급 형성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요. 여기에 추가로 좀 경협주가 호재가 좀 있어요. 일단은 대화 제안 하나, 그리고 네. 볼턴 보좌관 경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11월에 부산에서 한 아시안 정상회담 특별 그 회담이 있어요.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하겠다라고 한 달 전에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하면은 이제 호재가 3개고요. 여기에 또 하나 더 보면 보이지 않는 호재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현재 조금 이제 그 국민의 어떤 정서가 조금 분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내년 4월 15일에 총선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북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또 활용을 한다면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당에서 굉장히 저는 우호적일 걸로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연말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협주는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 있다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번 그 중에서도 몇 개 종목, 또 특징주랑 몇 개 종목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많이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 얘기를 해주실지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네,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의 특징주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네요. 네. 엔터프라이즈 하면은 뭔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느낌이 나죠. 실제로 뭐 그런 사업도 이제 어떤 그 여가 이런 사업도 이제 하고 있는 크루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그 남북경협주로 얽히냐면은 바로 그 금강산 관광 크루즈 관광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남북경협주 금강산 관광 수혜주로 얽히는 거고요. 또 이번에 그 한국과 러시아 직항, 크루즈 직항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만약에 한국과 러시아 크루즈 관광 한다면 북한 해역을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금강산 관광 관련 이 어떤 북한 관광 아난티도 물론 맞지만은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어서 오늘 특징주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차트 포인트 보도록 하죠. 네, 차트 포인트. 자, 1년간 장기 박스권을 그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수 자체는 뭐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 자체는 많이 못 갔고요. 전일 대량 거래량 좀 터지면서 어제 강했죠. 어제 좀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제 철도 관련주도 굉장히 강했고요. 그런데 이제 시세는 시세지만
거의 1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데 직접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자리 자체는 굉장히 좋죠. 그죠? 한번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다가 박스권을 살짝 돌파하는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 오늘 한번 붙어준다면 크게 뻗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미리미리 철도주가 먼저 갔죠. 한번 푸른 기술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철도 관련주인데요. 자, 비슷한 자리에서 눌림목 주고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그대로 어제 20%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자, 에코마이스터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마이스터도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남북경협주는 마지막에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좋은 얘기가 나온다. 뭐 예를 들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은 좋은 친구고 곧 만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트위터에 작성을 하면은 그 다음 날 남북경협주가 기대감으로 한번 상승 나오고 하지만 이제 윗골이 달리고 힘이 종가까지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제는 그 힘이 종가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는 그리고 매물을 하루 종일 소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멀리 보시면 이 종목 자체가 더 멀리 볼게요. 더 멀리 보시면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 최고점이 엄청나게 고점이 형성이 됐고요, 작년에. 그리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렸죠. 에코마이스터도 고점 대비해서는 무려 3분의 1 토막이 난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매물이 많은 거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조금만 올라와도 이런 구간의 손실을 보고 물렸던 투자자들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본전 났다. 빨리 팔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이 상승하는 힘보다 던지는 힘이 더 강하니까, 그죠? 매도하는 힘이 더 강하니까 윗꼬리를 달리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이제 흔히 주식시장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주포,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은 몸통을 만들고, 그 다음에 꼬리는 개인이 만든다. 윗꼬리는 개인이 만든다. 그만큼, 이런 지금 경협주는 많이, 그동안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갔는데 어제는 좀 눈에 띄게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 대아TI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아TI. 자, 대아TI 좀 자세히 볼게요. 자세히 보시면 어제 어때요? 예, 어제도 거의 뭐 비슷하죠? 자, 보세요. 지금 수급 들어오고 눌림목 주고 나서 어제 좀 굉장히 또 강한 이런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단순히 개인들이 사서 이렇게 올린 건 아닙니다. 어제 좀 특이한 건 연기금도 상당히 많이 사더라고요. 먼저 현대로템 한번 볼게요. 자, 현대로템 보시면은 현대로템, 자, 철도 남북경협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 대형주죠. 대형주인데 현대로템. 자, 어제도 거의 종가가 최고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걸 연기금하고 기관에서 엄청 사더라고요. 그리고 자, 현대 엘리베이도 한번 볼게요. 현대 엘리베이도 보시면, 자, 현대 엘리베이도 마찬가지로 어제 종가가 거의 최고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들 엄청 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들이 9월달 회담한데, 그래서 남북경협주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묵직한 자금들, 중장기적인 자금들이 이번에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경협주는 하반기에는 꼭 봐야 되는 그런 섹터다. 그리고 보통 연휴가 이렇게 끼어 있으면 또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모두 발언이나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네. 또 덕담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추석 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남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미국과도 어느 정도 이제 볼턴도 경질됐겠다. 이런 평화 모드가 있게 될 때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북한 관련돼서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떤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종목은 특징주 개념에서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를 살펴보고 있고 전체적인 남북 경협주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죠. 네, 한번 투자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적 크루선사인 사업 및 선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크루즈 관광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제 크루즈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러시아 이번에 직항으로, 그러니까 동해를 거쳐서 가야죠. 당연히 러시아 가려면. 그래서 개설 본격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좀 나온 얘기죠. 네, 어제 나온 얘기예요. 바로. 그래서 뭐 이런 그 모멘텀이 같이 붙는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당장에 뭐 저는 그래요. 북한에 직접 뭐 철강석을 캐거나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하자원. 이런 그 지하자원을 캐려면 우리 그 건설 장비나 이런 것들이 모두 북한 전역을 샅샅이 뒤져야 됩니다.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나중에 뭐 종전이 되고 통일이 되면 모르겠지만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지금 북한의 달러, 북한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대북 제재가 풀리고 달러를 받는 것이 가장 지금 시급합니다. 돈이 도는 게 가장 시급한데요. 그렇게 하면은 북한 입장에서 당장에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개성공단과 관광이에요. 바로바로 달러가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우리가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북한의 경제를 조금 더 도울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 크루즈 여행 기대감으로 우리가 아난티 금강산 관광 관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엘리베이 그리고 이제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정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대명 코퍼레이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션월드 대명 코퍼레이션. 근데 대명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그 새롭게 데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지금 북한 관광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한 2등주, 3등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이번 주 들어서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남북 경협주라든지 이 테마주들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까요?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정치 테마주는 아무래도 개인들과 단기 수급이 올린다고 보면은 그 남북 경협주는 단순히 단기 급등과 단기 수급이 올린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제도 연기금이 사고 투신이 사고 좀 그 묵직한 자금 외국인이 샀다는 거는 뭐 우리가 그냥 이것도 테마주로 그냥 뭐 연휴 전에 기승을 부린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워낙 큰 자금이 또 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자금이 한번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 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물량을 빼겠죠. 그냥 하루 들어왔다 하루 나갈 수 있는 수급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올해 하반기에도 뭐 정치 테마주도 물론 총선 관련돼서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지만 남북 경협주도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모처럼 이제 강한 반등세를 보인 남북 경협주들 살펴봤고요. 그 안에서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를 오늘 특징주 개념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슈 진단 시간에서 남북 경협주들 종목별로 자세한 투자 전략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매일 장 보는 남녀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